안녕하세요. 편의점 업계에 재직 중인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이런 장면들 다들 보셨을 겁니다. 얼마 전까지 분명 편의점이었는데 간판 떼어내고 내부는 텅 비어 있죠. 아, 여긴 장사 안 돼서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몇 달 후 다시 가보니 다른 브랜드 간판 달고 또 편의점으로 공사 중입니다. 아니, 망한 자리에 왜 또 편의점이 들어가는 거지? 본사는 대체 무슨 생각이지? 실제로 상담 문의 중에도 폐점 자리 지출점과 관련된 고민이 생각보다 꽤 많았습니다. 입지는 좋아 보이는데 폐점 이력 때문에 불안하다는 분들, 여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하고 조심스레 연락하는 분들까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폐점 자리에 다시 들어가도 되는지, 어떤 경우는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절대 안 되는지, 폐점 당시 매출을 알아내는 현실적인 방법과 들어가야 된다면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폐점은 곧 상권이 죽었다 라는 겁니다. 근데 꼭 이 공식이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폐점이 일어난 이유는 상권 때문일 수도 있지만 점주 운영 방식, 임대료 구조, 심지어 건물주 태도 같은 여러 요인들이 뒤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점주 역량 차이입니다. 이는 같은 자리라도 매출 20-30%가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업계에선 굉장히 흔한 패턴입니다. 운영시간 준수, 친절 및 서비스, 청결 유지, 배달, 적극 운영, 상품 구색 강화 등 이런 기본기를 갖춘 점주가 들어가면 매출은 확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중간중간 문 닫고 어딜 다녀온다던가 불친절하거나 청결 관리가 미흡하다던가 시식대를 이용 못하게 한다던가 편의점 운영에 적성이 아예 안 맞는 경우, 이런 점주가 들어가면 매출은 바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기도 합니다. 점주만 바꾸면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냥 말이 아니라 실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생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리 자체의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임대료 조정으로 수익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전 점주는 높은 임대료, 권리금 부담 때문에 적자를 면치 못하고 나갔지만 새로운 점주는 낮아진 임대료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동일 매출 150만 원이라는 가정하에 기존 임대료는 250만 원이었는데 신규 임대료가 170만 원인 경우, 이렇게만 바뀌어도 순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본사도 이런 케이스를 보면 조건만 나아지면 다시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판단합니다. 세 번째는 브랜드 변경 플러스 리뉴얼 효과입니다. 브랜드 바뀌고 매장을 새로 공사하면 리뉴얼 효과가 있습니다. 동선 재배치, 상품 구성 강화, 장비 집기 강화, 브랜드 충성도 변화, 이런 요소들이 합쳐서 매출이 오르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심지어 기존보다 평수를 확장하게 되면 매출 상승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재출점을 하는 이유들을 설명드렸지만 이걸 곧바로 폐점 자리도 괜찮을 수 있네? 라고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폐점에는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무시하면 똑같은 결과가 반복될 확률이 높습니다. 첫 번째는 상권 유동 흐름이 과거보다 약해졌다는 겁니다. 이건 어떤 점주가 와도 해결이 안 됩니다. 주변 직장 축소, 주변 아파트 및 빌라 노후화, 버스 노선 변경, 동선 변화, 경쟁점 증가 등 이런 변화가 있었는데 매출이 버틸 리가 없습니다. 상권 자체의 구조가 변했다면 점주 바뀌고 브랜드가 바뀌어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 운영시간 문제로 사람이 못 버티는 자리입니다. 예를 들어 알바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교통편이 나빠 직원 유지가 어려워 인력 충당이 불가하다면 1인 운영으로 24시간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폐점하는 사례도 은근 있습니다. 즉 자리도 물론 문제 있겠지만 사람이 버티지 못해서 결국 계속 서비스와 질이 안 좋아져서 문을 닫는 경우도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건물 구조적 결함은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건 가장 조심해야 하는 포인트입니다. 전면이 좁다거나 이동 동선이 아닐 경우, 시야 확보가 어려울 경우, 횡단보도나 버스 정류장이 내 바로 앞이 아닌 경우 등 이런 문제는 돈을 들여도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폐점 이력이 있으면서 이런 구조적 문제가 겹쳐 있으면
바로 걸러야 하는 자리입니다. 네 번째는 인근 경쟁점 매출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인근 경쟁점 매출이 모두 다 낮다면 상권 자체가 애초에 볼륨이 작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경우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으셔야 합니다. 폐점 자리는 결국 이 한 가지로 결론이 납니다. 폐점 당시 매출이 얼마였는가? 대부분 폐점 점포는 일매출 100만원 미만 또는 100만원 초반대입니다. 상권 변화가 없다면 점주 바뀌고 브랜드가 바뀌어도 이 매출에서 올라봤자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를 쉽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개발 담당자가 알고 있어도 이렇게 불리한 정보는 잘 말을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소소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폐점 당시 매출을 알아내는 현실적인 방법은 K10G 영업사원에게 담배 매입량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K10G 영업사원은 어떻게 하느냐? 기존 점주님이야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심지어 외산담배 영업사원들까지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신규 점주님들께서는 개발 담당에게 바로 앞에서 스피커폰으로 물어봐 달라고 하세요. 상권에 따라 다르겠지만 담배 매출이 전체 매출의 30-40%라고 가정하고 국산 담배가 담배 매출 중 절반을 차지한다고 그냥 가정했을 때 전체 매출도 상당 부분 역산이 가능합니다. 매출을 정확히 알 수 없다면 이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보를 들은 후 판단은 본인 몫입니다. 요즘 왜 이렇게 재출점 문의가 많아졌을까요? 그 이유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금 편의점 시장은 사실상 포화 상태입니다. 마트 전환자리나 신축 상가 말고는 새로 들어갈 곳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곳이 어디냐? 바로 폐점한 매장들입니다. 특히 세븐일레븐과 이마트24의 폐점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빈자리들 다른 브랜드 담당자들이 싹 노립니다. 왜냐하면 담배권도 나오고 어쨌든 편의점 운영하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담당자들은 폐점 이유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이전 점주님 운영이 약해서 그렇지. 브랜드만 바꾸면 월세 조금만 깎으면 충분히 손익이 나겠지? 심지어 확장까지 된다면 금상첨화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폐점 매장을 확장하고 브랜드를 변경하고 리뉴얼까지 하여 패키지로 묶어 신규점으로 진행을 하면 시뮬레이션상 회사 손익과 예상 매출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일매출이 120만 원이던 매장이 폐점을 했는데 확장하고 리뉴얼하고 점주까지 바꾸면서 목표 매출 180만 원으로 재출점을 시도합니다. 숫자로만 보면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본사 승인도 쉽게 납니다. 하지만 오픈 전 시뮬레이션과 실제 매출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출점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체크리스트 5가지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폐점 이력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 기준 없이 들어가면 실패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첫 번째는 이전 임대료와 현재 임대료를 비교해봐야 합니다. 임대료가 20-30%만 조정돼도 수익 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폐점 사유를 추정해봐야 합니다. 상권 변화, 경쟁점 증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처 부동산들을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꼭 얻으셔야 합니다. 편의점 한다고는 하지 마시고 무인 카페나 뭐 이런 걸 비슷한 걸 하려고 하는데 상권 변화에 대해 정보를 얻어보세요. 세 번째는 경쟁점 매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쟁점 매출은 필수입니다. 매출은 개발 담당에게 물어보세요. 네 번째는 신규 출점 조건입니다. 내가 하려는 브랜드의 신규 출점 조건이 중요합니다. 조건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이라면 모두 아실 겁니다. 조건이 안 좋다면 본사에서도 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정말 좋은 자리라면 본부 임차로 진행을 할 겁니다. 다섯 번째는 폐점 당시 매출입니다. 정말 이건 알면 너무 좋습니다. 사실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정보입니다. 상권 변화가 없는 한 일매출이 100만원 초반 이하라면 위험합니다. 아무리 확장하고 점주 교체하고 브랜드가 변경이 되고 공사를 새로 한다 하더라도 오를 수 있는 매출의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24시간 기준으로 최소 일매출을 200만 원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폐점 자리 들어가도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몇 년 전에 상담을 했던 점주님께서 이번에 재계약을 한다고 연락이 오셔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분은 폐점 자리에 들어가신 점주님이었습니다. 당시에 저도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매출을
알려주셨는데 생각보다 좀 나와서 살짝 놀라긴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FM대로 말하면 폐점한 자리는 들어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개인 편의점이었다면 몰라도 브랜드 편의점이 폐점한 곳은 안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폐점 이력이 있는 자리도 충분히 승부 가능한 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폐점한 이력이 있는 자리는 70% 확률로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원망할 수 없는 판단은 본인 몫이니 신중한 판단해서 결정하시고 그 결정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